이 물질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장내 유익균이 담당을 합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온 다양한 유해 물질들, 특히 발암 물질 이런 것들도 장내 세균이 상당 부분 그걸 분해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채널 조응훈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장내 유익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균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 간균이라든지 동그라면은 동그란 형태에 따라서 나선형으로 생겼는지 따라서 형태학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공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세균에 대해서 혐기성 세균, 비혐기성 세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또 염색 방법에 따라서 그람 포지티브 스테이닝, 그람 음성균 이렇게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채널에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세균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균은 유익한 균, 우리 몸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유해균, 그리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중간균 내지는 무해한 균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면 이런 균들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시소 한 끝에는 좋은 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중간에 있는 균들이 시소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 상태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해한 균 내지는 중간균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관이 있고, 최소한 이들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골고루 있으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해균이 들어왔을 때 유해균이 정착할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익한 균을 기능한다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또 어떨 때는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런 중간균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균들을 기회성 감염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pportunistic infection.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균이 있고 그 균들을 다 끌어 모으면은 무게만 하더라도 한 1kg가 넘는다고 해요. 1kg가 넘는다는 것은 뇌 그리고 간, 장기들이 1.2에서 1.5kg 정도를 했을 때 준하는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세균이 우리 몸에 있다. 세균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배설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존재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장내 유익한 균들은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유해균 억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나는 탈이 났는데 친구는 멀쩡한 경우가 있죠. 물론 내가 더 상한 부분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일하게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탈이 났는데 친구는 탈이 안 났다면 그 친구분은 몸에 좋은 균들, 유익한 균이 많아서 유해균들이 침입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줬다라는 그런 가설도 가능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좋은 균들은 유해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막아주느냐? 첫 번째 기능은 경쟁적 억제, competitive inhib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양분에 대한 competitive inhibition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부착하고자 하는 곳, 살 곳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유해균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 영양분을 경쟁적으로 먹어치움으로써 유익균은 유해균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도움을 주고요. 유해균이 부착하고 싶어하는 곳을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익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항균 물질들을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고 해요. 박테리오신이라는 그런 항균 물질,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거, 심지어는 과산화수소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균들도 있고요. 또한 유산균들이 형성해내는 유기산은 환경들을 산성으로 만들어주고, 산성 환경은 유해균이 잘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장내 유익한 균은 유해균을 억제시켜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내 유익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의 기능은 바로 장벽막 강화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벽막은 영어로는 gut barrier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gut은 장을 의미하고 barrier는
막, 장막을 얘기하죠. 장벽막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상피세포가 결정하는 건데요. 피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피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호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장기이죠. 그래서 피부는 제2의 장기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상상하실 때 내 몸을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든든한 성벽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피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부가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 모래주머니를 막 쌓아놓죠. 그래서 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이 상피세포는 세포들을 겹겹이 쌓음으로써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 상피세포도 피부와 동일하게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 기능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흡수 기능을 담당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 상피세포가 겹겹이 쌓이는 형태라면은 맨 위에 영양분을 받는 세포가 받아서 세포 안으로 집어와서 밑에 있는 친구한테 다시 전달해가지고 영양분이 들어온다면은 그 효과, 그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 상피세포는 여러 층의 세포가 아니고 단층의 세포로 단 하나의 세포가 우리 장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보도블락에 비유해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도블락이 촘촘하게 흙을 덮고 있죠. 그 사이로 비가 들어가게 되면 땅이 꺼지기 때문에 보도블락을 촘촘하게 이렇게 놔주죠. 그런 형태로 장 상피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극을 없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밀착결합이라고 타잇 정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담을 쌓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주는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극을 채워주고 세포와 세포가 잘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포 사이를 접착시켜주는 단백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상피세포는 그 간극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이가 틈이 더 없어지기 위해서 세포와 세포와 사이를 붙여주는 그런 물질을 만듭니다. 이것을 타잇 정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세포가 만들어주는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이 물질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장내 유익균이 담당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논문에서 보면은 살모넬라 균을 같이 배양시켰을 때 장과 장 사이를 붙여주는 그런 간극을 없애주는 세포 간 접착 단백질인 타잇 정션이 분해가 돼서 깨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좋은 균을 같이 넣어서 배양을 하면은 타잇 정션이라는 단백질들이 무너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세포들을 잡아주는 게 잘 나옵니다. 또한 장에는 코팅이 돼 있어요. 장벽에는 나쁜 균들이 와가지고 장벽 세포에 탁 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뮤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물고기를 만졌을 때 미끈미끈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코팅 작업을 해주는데 그 코팅이 뮤신이고, 이 장상피세포가 이 뮤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또한 장내 유익균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벽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타잇 정션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뮤신 형성을 도움을 줌으로써 또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누수 증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장에 누수가 생겼다, 장이 샌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블락 사이에 간극이 느슨해지고 벽돌과 벽돌을 잡아주는 그런 시멘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밑으로 집안으로 셀 수 있겠죠. 그렇듯이 장 세포들 사이가 느슨해져서 유해한 물질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해한 물질은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은 또한 세포들을 더 느슨하게 만들고 더 많은 유해 물질이 유입돼 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면에서도 장누수 증후군에 좋은 유익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전을 증명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잘 설명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가 간극이 있어봤자 굉장히 작고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건데 그만큼 벌어졌다 해가지고 무슨 차이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 표면이 생각보다 엄청 넓다는 것을 또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은 이 짧은 시간에 몇 시간 안에 몸에 들어온 음식 양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주름이 져 있습니다. 이 장에 있는 그 수많은 주름을 쫙 펴서
관찰해 보면은 그 전체 면적이 200평방미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테니스 코트 하나에 맞먹는 거기 때문에 간극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전체 면적에서 누수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전체 양은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튼튼한 장벽막은 매우 중요하다. 튼튼한 장이야말로 장벽막이 튼튼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장내 유익균의 기능은 대사작용입니다. 장내 유익균은 우리 몸에 있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영양분 취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그 대사에 도움을 주고 인간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섬유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분해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분으로 전달해주고 숏체인 패티 엑스트라는 그런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면역이나 영양 성분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장내세균이 비타민 형성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의 많은 그런 비타민들이 장내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양한 미네랄, 칼슘이나 뭐 철분, 뭐 마그네슘 이런 것의 흡수에도 장내세균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음식과 함께 들어온 다양한 유해 물질들, 특히 뭐 발암 물질 이런 것들도 장내세균이 상당 부분 그걸 분해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서 장에 있는 장상피세포들한테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도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대사에서는 장내 유익균이 절대로 그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건데요. 단적인 예가 항생제를 먹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은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항생제 시작한 지 며칠 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 설사 기운이 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유해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음식물 대사에 도움을 주던 균들이 죽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변이 묽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본 사람은 기능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장내세균, 특히 유익한 장내세균이 우리 인체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게 유해균의 억제, 장벽막 강화, 그리고 대사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면역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좋은 동영상을 통해서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